그러니까 진정성을 누군가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 소송 과정까지 해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진정성을 제가 계속 발견을 하고 있어서 오늘 방송은 일단은 먼저 책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책임이라는 거를 잘 묻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든 화는 내고 어떤 식으로든 호해는 내는데 그 책임을 상대한테 물고 그 변화들에 의해서 사회는 조금 더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한테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끊임없이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책임을 끊임없이 물어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회가 그만큼 정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따른 것들이 잘했을 때 보상을 받고 못했을 때 벌을 받는 게 당연한 사회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현대사가 많이 왜곡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현대사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쓱 넘어가자. 뭘 그걸 자꾸 따지냐 이런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을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사회가 돼요. 단지 이제 불만만 제기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되게 곤란하고 되게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어트랙트가 이번 소송에 임하면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도 물어보고 자문도 좀 구해보고 먼저 이 영상부터 잠깐 볼게요. 요거는 그 이진호 기자님 채널에서 이진호 기자님한테 사용을 허가받고 제가 영상을 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손해배상금 100억 원이었는데요. 어트랙트에서는 이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총 12명의 대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100억 원을 단순 계산으로 나눠서 1인당 8.3억 원씩 지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100억 원을 전부 다 지불을 한 다음에 나머지 11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에서 100억 원을 내고 나머지 집단에서 나눠서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동 운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방식 역시 법원에서 130억 원을 모두 인용할 경우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한 집당 3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하지만 부진정 연대채무 방식은 이렇게 한 명이 100억 원을 다 내는 구조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책임 비율의 확정입니다. 일단 이 100억 원을 1인당으로 나누면 8.3억이잖아요. 동일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연대채무 방식인데 부진정 연대채무의 방식에는 그 책임 소재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동자에게는 20%나 30%를 물릴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의 경우에는 5%만 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얘기해서 그 비율을 가려라 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연대채무 방식과는 달리 자기의 몫만 내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한 사람의 주동자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임 소지가 89%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 나머지 11명이 1%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100억 원이기 때문에 1인당 1억 원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 손해배상금만 지불을 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싶어도 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내용만 봐도 어트랙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광장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번 사안을 준비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드렸던 대로 사용 허가를 받은 거고요. 지금 이진호 채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진호 기자님 제가 칭찬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일단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법 외부의 엔터계의 관행, 그리고 법 내부의 법학자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법률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부진정 연대 채무에 관련해서를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제 지인들, 제가 몇 번 소개드렸던 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반응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님 레벨에 있는, 그러니까 그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까지의 관행상은 그랬대요. 누가 뭐 이런 계약 문제 있다면 계약서 그냥 찢어버리고 너 가, 이제 너는 이쪽 업계에 이제 좀 힘들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다였대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고 최근에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계약 문제가 얽힐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
해석했을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업주가.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하고 있는 대표, 꽤나 유명한 친구의 얘기도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 연예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많이 했던 기자도 이때까지는 그런 식으로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터업계에서 보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예요.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진행하는 이 법률 체계가 그러면 왜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형태를 보면 법률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법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식의 법률 체계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손해배상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공동행위는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판례가 많이 생기는 법률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광장에서 이걸 진행하라는 건 이제는 니네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물론 한 것으로 이시면 되지만 그것 포함해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트랙트랑 전홍준 대표님이 이만큼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책임 채무를 니네들이 그러니까 가해인으로서의 니네들이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책임 과실 비율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책임 비율, 과실 비율을 따져서 갖고 와라. 인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계속 그래서 전홍준 대표님이 지난번 올드스타에 나와서 그 얘기가 계속하는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일단 사과하고 뭔가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금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이제 아이돌하고 부모님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법 760조의 공동 불법 행위에 관련해서 1.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전환과 같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행위인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전환과 같아요. 그 다음에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 제가 2023년 9월 17일 날 제가 얘기했더라고. 교육 라이브 방송에서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무조건 피해를 입힌 당사자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살 길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 사람은 살 수 있다. 한 명이라도 살려라. 부모로서 한 명이라도 가서 살려라. 근데 키나 씨가 너무 잘해 주셔서 이젠 그 손실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이번 편에 부진정 연대 채무에 관련해서 이거를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여기서 계산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제는 부모님들이 여기서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 형태는 결국은 책임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갖고 있는 위약벌 10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커질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자 이제 더기버스 아이돌 그 중에서 아이돌도 두 가지 파가 나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첫째는 선행해서 이끌어갔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발언권이 센 사람이 적이라고 그 사람들 배제 빨리 시키라고 전홍준 대표님이 계속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형태로 제가 지금 계속 진정성을 제가 계속 느낀다라고 하는 형태로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모든 군데서 다 나왔어요. 지금 소송 들어가기 전에 그 계속 더기버스의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그때마다 와서 계속 맞으니까 한 사람만 빠져나오라고 제가 방송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키나씨 빠져나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아이돌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시는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제는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느냐 그래도 최소화로 줄여서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예요. 정말로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려고 하면 엎드리셔야 돼요. 가서 누구든지 가서 전홍준 대표님이랑 그러고 나야 그 안에서 국내 시장이든 외국 시장이든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아주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이라도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긁는 거는 알겠는데 저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밝히는 거야. 이게 전홍준 대표님도 계속 그 마음인 것 같아. 지금 부진정 연대 책임 채무 걸어놓은 거 제가 오늘은 작가 모드라 그랬잖아요. 창작 모드라 그랬잖아요. 대표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읽혀져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예요. 근데 전홍준 대표님은 지금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지금 이건 것 같아요. 요거 관련해서 그 지금 광장에서 법무법인 광장에 박재영 변호사는 기사에 나왔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피해 회복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딱 이제 이거죠. 자, 아이들한테 꽂히는 화살이 제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조농준 대표님도 아이들한테 묻는 책임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전체 판을 설계했던 거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이거에 굉장히 큰 돌덩이가 된 거예요. 그 회사가 갖고 있고 그 회사 대표와 그 회사 조직 구성들이 갖고 있었던 건 우리 엔터테인먼트 사업 업계에 굉장히 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안 좋은 것들을. 지금 제가 전홍준 대표 이 부진정 연대 채무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책임 비율 관련해서 제가 저걸 공부를 하면서 광장의 대리 그러니까 박재현 변호사가 지금 했던 기사들이나 그 다음에 관련 업계 그리고 법학자까지 물어가면서 전화해서 물어가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만들겠느냐 우리 사회의 상식이잖아요. 사회의 상식. 엔터업계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 부모들이나 저 아이들한테 화살을 계속 꽂고 날려봐야 그건 개인의 일탈이라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전홍준 대표님이 이때까지 지금 이 사건 초입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힘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꾸준히 했던 행위들은 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었던 우리 엔터업계가 갖고 있었던 지금 큰 문제. 예전에 저기 올드스타의 그 안진영 기자한테 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큰 일이라고. 이거 굉장히 큰 일이라고. 이제 전홍준 대표님의 정도 되는 레벨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연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업계에서 그 정도의 연륜과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바꾸려고 하느냐의 개념에서 저 아이들이나 저 부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겠다의 개념이겠냐는 거죠. 제가 느끼는 진정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갖고 있는 이 엔터업계가 갖고 있는 부조리한 부분 중에 하나 그 중에 누군가의 열정과 누군가의 사업을 가지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힘들게 무언가를 만드는 진짜 1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딱 성공을 시키는데 누군가 거기서 핵심만 떡 빼가는 이 구조를 만들었던 어디다가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지금 이 일관된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딱 놓고 보고 이걸 나열해서 딱 전홍준 대표가 갖고 있는 포지션.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가 계속 발언했던 내용들, 행동했던 내용들, 과정했던 절차들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 보면 자, 아이들 니네들 그래 니네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들긴데 니네들 좀 빠져봐 좀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이 문제에 자꾸 집중을 해서 소송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데 애들이 와서 계속 맞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번 방송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 관련해서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다 물어봤어요. 이진우 기자님한테 메일 먼저 보내놓고 지금 이게 되게 커 보여요. 전홍준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의도가 그래서 작가 창작 모드잖아. 우리 사회가 되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가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지금도 계속 그것이 알고 싶다만큼은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한두 번은 꼭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계속 놓아주지 않겠다고. 왜 방송에 관련해서 제가 열이 받고 핀이 나갔냐면 전형적으로 내가 너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걸 방송이 개인 사업자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먹거리들이 나가가는데 방송국이 거기서 애들 해줘 사업가들 망하든지 말든지 이 짓을 해놓은 거니까 제가 방송에 계속 열받아갖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전홍준 대표님이 그 연세에 이때까지 일반적이지 않았던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여기서 이런 사업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산업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보인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애들 욕하고 싶은 거 부모들 욕하고 싶은 거 그 마음 알겠는데 그래 갖고는 그들의 일탈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발 아이돌하고 부모님들은 생각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책임의 비율을 이렇게 가면 모든 책임 비율을 서로 나눠 가지는 구조가 돼요. 누구한테 이득이 되겠냐고 그게 대한민국 산업에 어떤 이득 구조가 가겠냐고. 광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최한 변호사가 이번 소송은 단순히 피해 회복 차원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피해 회복이랑 소송 금액 많이 받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 얘기를 염두에 두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 단어를 썼잖아. 염두라는 건 뭐겠어? 전홍준 대표님이나 어트랙트에서 계속 주문을 했단 얘기예요. 그잖아요. 계속 그거 지금 이건 엔터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이다. 엔터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박재현 변호사한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재현 변호사가 그거에 맞춰 설계를 한 걸로 보여요. 저는. 이게 그래서 저는 크게 보이는 거야. 부진정 연대 채무. 제가 당분간은 어트랙트랑 전홍준 대표님이랑 PPT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키나 씨가 하고 있는 거나 어트랙트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느껴지는 게 이건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진호 구지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제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면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현장직 기술자인 제가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서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통화를 해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거라는 거지. 야, 정말로 전홍준 대표님이랑 어트랙트는 이 산업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다라고 하는 거의 핵심을 저기다 두고 있구나가 느껴진 거예요. 작가로서 그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돌하고 부모님들 계약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좀 빠져줘요 좀. 지금 사과하시고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여기서 정말로 책임 비우리는 거죠. 아이돌이 내가 잔다르크의 심정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쪽에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저쪽에서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이. 하지만 아이돌이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우리는 지금 가스라이팅이나 세뇌에 가까운 어떤 구조를 만들었고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좀 일부 담겼었구나 라고 하면 그걸 심어줬던 사람들한테 책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거 지금 아이들을 살린다의 개념으로 보면 내 아이들 살린다의 개념을 보면 그 내 아이들을 살린다의 개념에서 봐야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우리 산업에 우리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전홍준 대표님이나 어트랙트가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9월 17일자 교육 라이브를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명만 딱 한 명만 넘어와라. 한 명은 살 수 있다. 근데 자 봐요. 희나 씨가 그때서부터 작업을 해서 정말 잘하셨던 거를 떠나서 제가 예상했던 게 맞잖아요. 한 명만 넘어오면 게임 끝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부진정 연대 채무에 관련해서 제가 저 어른의 마음을 이해한 거가 맞다면 이 재판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이 내용이 아이들한테 자 그냥 그렇게 갑시다. 아이들이 10억이든 20억이든 손해배상 막 천문학적으로 받든 마음만 편해지는 거잖아. 내 마음만. 내가 열받으니까. 그래 갖고 사회가 변화되겠냐고. 근데 전홍준 대표님이랑 어트랙트가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큰 로펌의 박재현 변호사한테 계속 얘기했었던 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 회복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라고 했어요. 염두에 두고. 자, 재판에 들어오는 변호사가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아야 성공보상도 많이 받는 구조인데 그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는 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겠대. 그러면은 전홍준 대표님이랑 어트랙트는 얼마나 그 변호사한테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겠냐는 거죠. 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게 지금 정말로 그렇잖아요. 절박한 심정에 안진영 기자님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했던 거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엄청 큰 거라고. 그 절박한 심정이 이 일련의 과정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이 재판까지도.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좀 아이돌하고 부모님들 여기서 명확하게 좀 빠져줘요. 그래야 물을 수 있어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줘야 앞으로 이러한 식의 소속사에서 소속사를 욕하면서 이거 이관계잖아. 이관계를 쓰면서 하는 들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중국의 거대 자본이 있어요. 언제든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방송 내리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니들 방송 빨리 내리라고. 중국 애들이 보고 있다고. 중국 산업이 보고 있다고. 이거 제 방송 봤던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옆에서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재판은 전홍준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의지대로
그것이 단죄되는 재판이어야 되잖아요. 아이돌한테 몇십억을 물리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자, 걔네들한테 몇십억씩 받는 게 지금 중요하겠어요? 그 의미보다는 정말로 이것을 행했던 자와 그들이 속한 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잖아. 그러니 이 변호사가 피해 보상을 최대한 회복을 최대한 피해 보상을 최대한 받겠다의 의미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겠다의 개념으로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재판에 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한테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였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기서는 작은 겁니다. 되게 작아요. 그게 아이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개인의 욕심이겠지만 상품성이 훼손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이제는 그냥 묻고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책임이에요, 책임. 이제 남아있는. 책임과 책임을 묻는 방법이잖아. 책임이에요, 책임. 이제 책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왜 다 떠안고 가려고 그래. 지금 이전에처럼 의견서 내고 뭐 하고 하면 그 책임을 본인들이 떠안고 가는 거라. 그때는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의 문제지만 지금은 그 책임을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몇십억을 받는 게 몇백억을 받는 게 저는 커 보이지가 않아요. 이번에 이거 완전히 정립되면 좀 다른 형태가 열리는데 여기서 그 개인의 욕심으로 그 큰 책임을 다 떠안고 가면 개인은 그냥 불행이지만 우리 사회도 불행해지는 거라. 그래서 전홍준 대표님이 저 변호사 그 큰 대형 로펌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가 느껴지는 거야. 진짜로요. 얼마나 많은 주문을 했을까.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걸 좀 바꾸려고 한다. 이 소송은 그래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부지기수로 했을까.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이슈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기자님들, 법률가들 나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응원하는 방식입니다. 전홍준 대표님,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는 방식입니다. 저분이 갖고 있는 제가 예측하는 예측하는 제가 예측하는 저분의 저 의지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 우리 사회가요. 이제 그래도 되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130억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거에 집중 너무 하는 것보단 누구에게 책임을 어떤 식의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지를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